안녕하세요. 폴 크루그먼의 국제경제학 바이블을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혹시 오늘 아침 뉴스에서 환율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소식 들으셨나요?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환율 시스템이 사실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거 아세요? 오늘은 그보다 훨씬 이전, 전 세계의 돈이 금과 달러라는 두 개의 키워드에 꽁꽁 묶여있던 시절, 바로 브레턴 우주체제와 국제통화기금 IMF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거대한 약속이 도대체 왜 필요했는지 알려면요, 먼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끔찍했던 과거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1930년대 전 세계는 대공황이라는 아주 어둡고 긴 터널 속에 있었어요. 나라마다 자기 나라 문을 걸어 잠그고 서로를 못 믿고 그야말로 경제전쟁을 벌이던 그런 혼돈의 시대였죠. 당시 세계는 인접국 빈곤화 정책이라는 이름도 무시무시한 치킨 게임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마치 가라앉는 배에서 나 혼자 살겠다고 옆 사람 튜브를 빼앗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모든 나라가 자기 나라 물건을 더 많이 팔려고 자기 돈 가치를 막 떨어뜨리고 수입품은 못 들어오게 높은 관세 장벽을 쳤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네, 모두가 함께 가라앉는 최악의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내 것만 챙기려다 결국 다 같이 망하는 길이었던 거죠. 근데 참 역설적이게도요, 이런 끔찍한 경제전쟁의 폐허 속에서 새로운 희망의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세계 지도자들이 드디어 깨달은 거죠.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되겠다. 다시는 이런 비극을 반복하지 말자. 전 세계를 아우르는 새로운 약속이 정말 절실했던 겁니다. 그래서 1944년에 44개국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어디냐면 바로 미국 브레턴 우주예요. 이들의 목표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과거의 끔찍한 재앙을 되풀이하지 않고 전 세계가 함께 협력하고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 바로 그거였죠. 그리고 바로 이 역사적인 회의에서 새로운 경제 질서를 떠받칠 두 개의 아주 강력한 기둥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국제통화기금, 우리가 흔히 IMF라고 부르는 기구가 있었습니다. 이 기구가 브레턴 우주 체제의 심장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IMF가 맡은 임무가 도대체 뭐였을까요? IMF의 핵심 임무는 크게 네 가지였습니다. 첫째, 널뛰게 하는 환율을 안정시키고, 둘째, 나라들끼리 자유롭게 무역을 하도록 돕고, 셋째, 갑자기 돈이 급해진 나라에 단기 자금을 빌려주는 거였죠. 말하자면 전 세계 국가들을 위한 신용협동조합 같은 거랄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다시는 과거처럼 서로 자기 돈 가치를 떨어뜨리는 경쟁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시스템이 대체 어떻게 돌아갔을까요? 그 비밀은 딱 두 가지에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 달러, 그리고 금이죠. 이 시스템의 뼈대는 바로 고정환율제였습니다. 지금처럼 환율이 막 주식시장처럼 매일 매시간 변하는 게 아니고요. 각 나라 돈의 가치를 미국 달러에다가 못을 딱 박아두는 방식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전체 시스템을 굳건하게 받쳐주는 단 역할을 한 게 바로 미국 달러였습니다. 당시 미국이 전 세계에 약속을 했어요. 우리 달러 35달러만 가져오면 언제든지 금 1온수로 바꿔줄게 하고요. 이게 엄청난 신뢰를 준 겁니다. 달러가 곧 금이다 라는 공식이 성립된 거죠. 여기서부터가 정말 재밌습니다. 교과서에도 나오는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바로 N-1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당시 미국의 독보적인 위치를 딱 한마디로 설명해 줍니다. 태양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기서 미국 달러가 바로 이 그릭을 타오르는 태양인 겁니다. 그럼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은 N-1개? 행성이죠. 이 행성을은 자기들 멋대로 돌면 안 되고 태양인 달러를 중심으로 정해진 궤도를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정작 태양인 미국은 어땠을까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죠. 가만히 중심만 지키면 됐던 겁니다. 정말 독특하고 사실은 좀 불공평한 구조였다고도 할 수 있겠죠. 이 시스템 덕분에 한동안 세계 경제는 정말 황금기를 누렸어요. 엄청난 성장을 했죠. 하지만 여러분, 영원한 건 없잖아요. 이 완벽해 보이던 시스템에서도 조금씩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시스템의 가장 큰 힘이 뭐였죠? 바로 달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였잖아요. 근데 바로 그 점이 이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아킬레스건이 되고 맙니다. 여기서 근본적인 불균형이라는 핵심 용어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나라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신호예요. 그럼 이걸 누가 제일 먼저 알아챌까요? 바로 상어떼 같은 투기꾼들입니다. 피냄새를 맡은 거죠. 아, 저 나라 통화 가치는 곧 떨어지겠구나 하고는 가지고 있던 그 나라 돈을 마구 팔아치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투기적 공격이 한번 시작되면 겉보기에 멀쩡하던 경제도 순식간에 위기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 이 타임라인 한번 보세요. 1960년대 후반부터 뭔가 심상치 않죠? 영국의 파운드화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어서 프랑스 프랑화까지 도미노처럼 주요 통화들이 무너지면서 이 거대한 시스템의 뿌리가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럼 이 거대했던 경제 시스템의 탄생과 몰락,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은 뭘까요?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볼게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브레턴우즈 체제는 1930년대의 그 끔찍한 혼란을 막기 위해 태어났고요. 그 중심엔 달러를 금에 고정시킨 고정환율제가 있었죠. 이걸 IMF가 관리했고요. 하지만 결국엔 미국만 특별 대우를 받는 비대칭적인 구조, 그리고 투기 공격에 너무 취약했다는 점 때문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요즘 세계 경제를 보세요. 금융시장도 불안하고 나라들끼리 갈등도 심하고 어쩐지 1930년대와 좀 닮은 것 같지 않나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이 시대를 위한 제2의 브레턴우즈 같은 새로운 약속이 필요한 건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